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을지로위원회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주 동안에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민생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대장정 민생바람 7탄으로 오늘은 정부의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을들의 대책이 담긴 10대 민생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십니다. 박헌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 남윤인순 우리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1기 을지로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2기 을지로위원장이신 이하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하시는 서삼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재윤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규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여는 말씀을 우리 박헌근 을지로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예, 요즘 동네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국회 제발 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민생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이 민생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한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복귀를 전격 선언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정책투쟁 이름으로 보이콧을 계속 이어간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민생 해결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생 포기 선언이고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교만이자 오기라고 봅니다. 대안을 마련하려고 정책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밥상을 걷어차 버리면서 밥을 달라는 격입니다. 민생 해결을 위한 대안은 이미 국회에 법률로 대부분 발의되어 있고 또 민생 그 추경을 위해서도 이미 국회가 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넘었습니다. 무슨 대안을 찾겠다는 것인지 그 속이 시커멓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하는 10대 민생 입법은 민생 현장에서 그야말로 절박하고 시급한 내용들입니다. 상당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온갖 딱지를 다 붙이면서 발목을 잡아온 것들입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진짜 민생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거리에서 정치 선동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인 국회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심사하는 그런 입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도 빈손으로 보내게 된다면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다음 주부터 새로운 단계의 국회 정상화와 민생입법 촉구를 위한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을지로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참석하신 의원님들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1기 을지로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엊그제 국민 민생은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국민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에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우리의 경제적 구조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그곳에서 근본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에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남양유업에서의 불공정, 국순당에서의 불공정, CU,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에서의 불공정, 삼통치킨, 그리고 궁중족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불공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고통받았습니까?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이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골목 상권 쓰러져 가고 심지어 아파트 상가 지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버섯까지 기르는 그런 상태의 우리 자영업 상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6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를 하면서 과연 뭘 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됩니까? 과거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 구조의 경제 구조를 만들므로 해서 결국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 그 정권과 그 정당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많은 법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나 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는 법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난립에 고통받는 골목상권을 해결하기 위한 법도 있고 본사의 과다 출점에 고통받는 편의점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이 있고 부당한 비용 전가를 항의하자 계약 해지당하는 가맹점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이 있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넘어서 제로페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도 있고 이런 법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죠. 최저임금 탓하시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여력이 부족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인 팔마 비율이 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또 한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말 중산층을 키워나가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제는 자영업,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도 열지 않고 민생 문제를 모두 남 탓하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민생 법안 만드는 데는 뒷짐지고 있고 이러면서 무슨 민생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번 6월 국회가 열리면 빨리 열어서 제대로 된 민생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그리고 우리 자영업 중소기업의 삶을 제대로 보장해낼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을 같이 해냅시다. 그러면 민생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경쟁합시다. 경쟁을 통해서 정말 누가 제대로 된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입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5월 말 6월 초 들어가서 저희들이 6년 동안 주장해왔던 진짜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정당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세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저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이번 6월 국회에서 진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기 을지로위원장이신 이하경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밑바닥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좀 높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있는 자영업자가 600만 내지 7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하면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직접 고용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등 우리 흔히 길거리에서 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데 그 어려움의 근원이 그 가맹 본사나 대리점 본사들이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홍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랄지 또는 필요 물품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랄지 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가맹점 협의회나 대리점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의무화하고 그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협상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협상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 다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법들이 자영업자들이 대항력을 만들어서 대기업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법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해주지 않고 있고 또 대부분 특정 야당은 대기업 편에 서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을 반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600만, 1200만 인구가 생계선상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법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이런 법들을 논의해 주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대기업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동참해 주시기를 오늘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빨리 국회에 돌아와서 민생입법에 함께 논의장에 들어와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정치인과 또 행정을 비롯해서 민생은 그 목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자회견문과 민생입법 10대 법안 내용은 보도자료로 배포할 부분이고요. 많이 참고하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